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버려진 별들. 사천성 깊은 곳, 혈마천호. 붉은 암벽을 깎아지른 지하 궁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겁고 습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비릿하고도 흉흉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기기기기. 결마전의 거대한 철문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터벅, 터벅. 화려했던 붉은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진흙과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하늘을 찌르듯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꺾여 있었다. 지렬성의 리더, 혈매였다. 그녀의 뒤로 살아남은 5명의 자매들이 유령처럼 따라 들어왔다. 막내 혈접은 팔이 잘린 채 혼절하여 언니들의 등에 엎여 있었고 다른 이들도 성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었다. 그들은 옥좌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아, 아버님. 혈매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쿵,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옥좌에 앉은 혈마군 위천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턱을 괴고 앉아 발밑에 엎드린 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반가움도 걱정도 분노조차 없었다. 오직 지독한 권태와 경멸만이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돌아왔구나. 위천독의 나직한 음성이 넓은 대전을 울렸다. 내 아들의 목은 어디 있느냐. 혈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듯 말했다. 면목, 없습니다. 놈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위천독이 말을 끊었다. 빈손으로 왔다는 말이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몸의 약점을 파악했으니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라. 위천독이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계단을 한 칸 내려올 때마다 칠혈성 자매들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압도적인 공포,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절대적인 포식자의 기운이 그들을 짓눌렀다.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 비급을 걸고 내 후계자의 자리를 걸었지. 위천독이 혈매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혈매의 얼굴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듯한 손길. 혈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님, 너희는 내 자랑이었다. 내가 직접 피를 먹이고 살을 깎아 만든 내 최고의 작품들이었지. 위천독이 혈매의 뺨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말이다, 혈매야. 명품과 불량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명품은 부서지지 않는다. 오직 불량품만이 흠집이 나고 깨지는 법이지. 위천독의 손길이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내 딸들은 패배하지 않는다. 고로, 우드드. 위천독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혈매의 턱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패배한 너희는 내 딸이 아니다. 혈매가 고통에 몸부림쳤으나 위천독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혈매를 들어 올려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구당탕. 혈매가 대전의 기둥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언니. 다른 자매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으나 위천독의 살기가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움직이지 마라. 뒷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위천독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대전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혈연각 무사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도끼와 창이 들려 있었다. 아,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아버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버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데 자매들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하지만 위천독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옥좌로 돌아가 앉으며 무심하게 명령했다. 치워라. 냄새가 역겹구나. 존명.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지열성의 자매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흑무와의 싸움에서 내공을 소진한 데다 절대적인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탓이었다. 아, 아버님, 아버님. 처절한 비명이 혈마전을 가득 채웠다. 도끼가 내리찍히고 창이 몸을 꿰뚫었다.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던 7송이의 붉은 꽃이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짓밟히고 있었다. 혈매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옥좌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힘과 욕망만을 탐하는 늙은 괴물일 뿐이었다. 흑무, 오라버니. 문득 흑무의 말이 떠올랐다. 실패한 사냥개를 위천독이 살려둘 것 같으냐.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지옥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혈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차라리 그때 흑무의 칼에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을. 서거. 무사의 도끼가 혈매의 목을 내리쳤다. 그녀의 시야가 암전되었다.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대전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닥은 칠혈성이 흘린 피로 붉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위천독은 그 피 웅덩이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후회도 없었다. 총관.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총관 사혈검이 튀어나왔다. 예, 각주님. 시체는 뒷산 절벽 아래로 던져라. 짐승밥으로도 아까운 것들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혈검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흑무, 그놈은 어찌합니까? 칠혈성마저 당했으니 무력으로 제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놈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본교의 무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무력이라. 위천독이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버린 그 핏덩이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자객을 본의 목을 베어오는 방식으로는 놈을 막을 수 없다. 놈은 강하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칼로 벨 수 없다면 도구로 죽여야지. 위천독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놈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거야. 압도적인 무공과 잔혹함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위천독이 고개를 저었다. 놈의 힘은 신비함에서 나온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마교의 부활, 기적처럼 돌아온 복수기, 그 그럴듯한 껍데기가 놈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걸었다.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놈은 그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고아일 뿐이지. 사혈검이 탄성을 내뱉었다. 하오문에 연락을 넣어라. 위천독의 입가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천하에서 입이 가장 싼 놈들을 풀어서 소문을 퍼뜨려라. 어떤 소문 말씀이십니까? 마교의 새로운 교주라는 놈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다. 위천독이 옥좌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놈은 천마의 재림도 영웅도 아니다. 그저 결막은 위천독이 재능이 없어 내다 버린 불량품이자 실패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덧붙여라. 제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폐륜아라고.
천하의 모든 이들이 놈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만들어라. 영웅이 아닌 더러운 사생아로 기억되게 해라. 그것은 칼보다 더 날카롭고 독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흑무가 쌓아 올린 공포와 권위를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계산. 강호라는 곳은 말이다. 총관. 위천독이 킬킬거렸다. 진실보다 소문을 더 좋아하는 법이지.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버려진 자식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존명,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사혈검이 물러가자 위천독은 홀로 남아 붉은 웃음을 흘렸다. 바닥에 고인 딸들의 피가 그의 웃음소리에 맞춰 찰랑거렸다. 가족을 죽이고 아들을 매장하려는 비정한 아비. 그의 도끼가 혈마천옥을 넘어 강호 전체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장 퍼지는 도끼. 사천성 성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뒷골목. 화려한 비단 가게와 찻집이 즐비한 대로변과는 달리 이곳은 빛조차 들지 않는 시궁창이었다. 오물 냄새와 썩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하오문의 사천 분타가 자리 잡은 곳이었다. 거지, 소매치기, 기녀, 도박꾼, 강호의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 정보를 사고 파는 은밀한 시장. 그곳의 가장 안쪽, 곰팡이 핀 지하 밀실에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닭다리를 뜯으며 앉아 있었다. 하오문의 분타주, 왕팔이었다. 요즘은 돈 되는 정보가 통 없단 말이야. 왕팔이 달뼈를 바닥에 뱉으며 투덜거렸다. 그때 닫혀있던 밀실의 문이 삐걱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들어왔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사내. 그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비릿한 피 냄새에 왕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누구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사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철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머니가 풀어지며 황금빛 광채가 어두운 밀실을 밝혔다. 순금이었다. 그것도 평생 만져보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금괴들. 왕팔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건. 입을 좀 빌리고 싶다. 복면 사내가 입을 열었다. 혈마종의 총관, 사혈검이었다. 그는 하오문 특유의 악취에 코를 막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오만하게 말했다. 천하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더럽게 퍼질 수 있는 입말이다. 돈만 주신다면야 제 입은 물론이고 제 마누라 입까지 빌려드립죠. 무슨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왕팔이 금괴를 쓸어 담으며 비굴하게 웃었다. 사혈검은 품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왕팔에게 건넸다. 이 내용을 퍼뜨려라. 사천성은 물론 중원 전체에 남녀노소 귀먹은 노인네까지 다 알게 만들어. 왕팔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반짝거렸다. 마교의 교주 흠무는 혈마군의 사생아,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저주받은 핏줄, 재능이 없어 버려진 혈마종의 실패자. 이거 아주 자극적인데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영웅인 줄 알았던 놈이 사실은 개차반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퍼뜨리기만 해선 안 된다. 사혈검이 으르렁거렸다. 살을 붙여라. 놈이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놈이 밤마다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든지, 최대한 더럽고 추악하게 포장해라. 놈에 대한 공포심이 혐오감으로 바뀌도록. 걱정 마십시오. 그런 건 저희 전공입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건 숨 쉬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왕팔이 킬킬거렸다. 좋다. 일이 잘 풀리면 지금 준 것에 2배를 더 주마. 사혈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왕팔은 금괴를 이빨로 깨물어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야, 이 얘들아, 일하자.
일생일대의 기회를 물어왔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역병보다 치명적이었다. 하오문의 거지들이 장터 곳곳을 누비며 입을 놀리기 시작하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성도의 한 객잔, 술을 마시던 낭인들이 쑥덕거리고 있었다. 이복에 그 소문 들었나? 요즘 날뛴다는 마교 교주 말이야. 아, 흑무라는 놈, 철혈 땅을 혼자서 씹어먹었다던 그 괴물. 괴물은 무슨, 알고 보니 혈마종주가 내다 버린 사생아라던데. 뭐, 정말인가? 그렇다네. 태어날 때부터 기형에다가 지 어미 배를 찍고 나왔다지 뭔가. 오죽하면 그 잔인한 혈마군이 징그러워서 갖다 버렸겠어.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흑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순식간에 조소와 경멸로 바뀌고 있었다. 어쩐지 하는 짓이 독하다 했어. 근본이 없는 놈이었구만. 쨉쨉, 아비한테 버림받고 앙심을 품은 건가? 그래봤자 폐륜 아닌가? 천하의 몹쓸 놈이로군. 소문은 시장통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보부상의 보찜에 실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다. 흑무는 괴물이다. 흑무는 폐륜하다. 흑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거짓말은 사람들의 혀끝에서 더욱 달콤하게 씹히고 뜯겼다. 심지어 정파 무리민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었다. 청성파 인근의 찻집, 푸른 도복을 입은 청성파 제자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형, 들으셨습니까? 마교의 그자가 혈마군에 버려진 자식이라더군요. 들었다. 역시 사파의 종자들은 피부터가 더러운 모양이다. 아비나 자식이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꼴이라니. 그놈이 대단한 고수인 줄 알고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집안 싸움이었군요. 하하하. 비웃음. 그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무기였다. 흑무가 쌓아올린 천마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초라하고 더러운 낙인만이 남았다. 위천독의 계산은 정확했다. 강호인들은 흑무의 무공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출신 성분을 비웃으며 그를 격이 낮은 존재로 치부해버렸다. 이 도끼는 마침내 흑무가 있는 곳까지 스며들었다. 깊은 산소, 흑무와 흑살대가 야영을 하고 있는 숲, 어둠 속에 숨어 보초를 서던 흑살대원들의 귀에도 바람결에 실려온 소문이 들려왔다. 산 아래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대원이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무영에게 보고했다. 부대장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주군을 욕하고 있습니다. 혈마군의 사생아라느니, 어미를 죽인 폐륜아라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흑살대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흑무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마신이자 자신들을 구원해준 절대자였다. 그런데 그가 인간, 그것도 적장인 혈마군에 버려진 아들이라니. 닥쳐라. 무영이 대원의 멱살을 잡았다. 어디서 그딴 개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짓거리느냐.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그 입 다물라. 하지만 이미 온 천하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이들까지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다닐 정도입니다. 정적, 무거운 침묵이 흑살대를 덮쳤다. 절대적이었던 믿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텐트 안에서 흑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무릎 위에 올려진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위천도, 흑무의 입술 사이로 으드, 이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아비의 비열한 공격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싸워 지워버리려 했던 버려진 기억을
온 세상에 까발려 구경거리로 만든 것이다. 그 흑무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마귀가 요동쳤다. 주와인마의 전조였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억눌려왔던 묵은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도끼는 이미 퍼졌다. 그리고 그 독은 흑무의 가장 깊고 연약한 곳을 파고들어 서서히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다시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흑무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숲은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제3장 검제의 그림자. 하남성 숭산 무림맹 본단. 맹주가 머무는 집무실인 태극전의 창문이 덜컹거렸다. 며칠째 계속되는 궂은 비바람이 중원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강호에 불어닥친 혼란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맹주 남궁지는 창가에 서서 흐릿한 숭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우문이 퍼뜨린 붉은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혈마군의 사생아, 흑무, 어미를 죽인 폐륜아.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로 악의로 가득 찬 문장들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비열하군. 남궁진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무인이 칼이 아닌 입으로 싸우려 들다니. 위천독, 그 자도 이제 늙어 빠진 개야. 자신의 힘에 자신이 없으니 이런 치졸한 수를 쓰는 게지.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뒤에서 군사 제가련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 또한 어두웠다. 강호의 여론이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흑무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더러운 핏줄에 대한 혐오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영웅을 진흙탕에 처박아 짓밟는 것도 좋아하니까요. 흑무, 그 청년은 지금쯤 지옥을 맛보고 있겠군. 남궁진이 전단지를 구겨 손안에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는 흑무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철혈당이 녹아내리던 밤, 정찰조가 전해준 그 압도적인 무위와 절제된 파괴 행위를 떠올리면 그가 단순히 미친 살인귀는 아닐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자에게 태생적 불행을 들추어내는 공격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터였다. 이대로 두면 어찌 되겠는가? 남궁진이 물었다. 제가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흑무가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거나 이성을 잃고 폭주하여 혈마천옥으로 무리하게 쳐들어가 죽는 것. 그건 위천독이 바라는 속셈이겠지. 둘째는 제가련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흑무가 이 도끼를 견뎌내고 더 지독한 마귀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웃은 세상을 증오하며 혈마종뿐만 아니라 강호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비바다가 되겠지. 억울한 민초들까지 휩쓸리는 남궁진이 제가련의 말을 받았다. 이것이 그가 가장 우려하는 바였다. 지금까지 흑무의 칼끝은 오직 혈마종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위천독이 푼 독이 강호 전체로 퍼진 지금, 분노한 흑무의 칼끝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사파와 마교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불똥은 힘없는 양민들에게 튀기 마련이다. 이미 사천성 인근의 마을들은 두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결단을 내려야겠네. 남궁진이 몸을 돌려 제가련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천하를 짊어진 맹주로서의 위엄이 서렸다.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어. 이 진흙탕 싸움을 강제로라도 멈춰 세울 힘이 필요해. 무림맹의 정예를 파견하시옵니까? 하지만 명분이 부족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파의 내분에 간섭한다는 빌미를 주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니, 맹의 병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남궁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무실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족자 앞으로 다가갔다. 오래된 족자에는 구름 위를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힘있는 필체로 청운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제가련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설마 그분을? 그래. 남궁진이 족자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운검제. 그분이라면 가능하네. 청운검제 백운비. 20년 전 홀로 사파의 10대 고수를 연달아 격파하고 강호 제1인의 자리에 올랐던 전설적인 협계. 그는 무림맹주의 자리도 천하 제1인의 명예도 마다하고 호련히 은거하여 구름처럼 떠도는 삶을 택한 진정한 은거, 기인이었다. 그의 검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 그 자체였다.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검에 담아내는 신화적인 경지. 하지만 검제 어르신께서는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신 분을 어찌 나는 알고 있네.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남궁진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옥필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나눈 약속이 있지. 강호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마가 도래하여 맹주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이 피리를 보내라고. 남궁진은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먹을 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의 분놀림은 신중하고도 절박했다. 혈마의 독이 강호를 덮고 새로운 마가 눈을 떴습니다.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 잃은 양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맹주의 고뇌와 우려를 검제라면 단번에 읽어낼 것이었다. 남궁진은 서신을 곱게 접어 옥피리와 함께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군사, 예, 맹주님, 이 서신을 운몽택의 깊은 골짜기로 보내게. 그곳에 가면 세상과 단절된 채 낚시를 즐기는 노인이 있을 것이야. 운몽택, 초나라 때부터 존재해 온 광활하고 신비로운 늪지대. 안개가 자욱하여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전설의 장소. 천하제일인이 숨어 지내기에 그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다. 비응을 보내겠습니다. 그 아이라면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하네. 그리고 명심하게. 남궁진이 제가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사실은 자네와 나, 그리고 비응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되네. 검제께서 움직이신다는 소문이 퍼지면 위천동 놈이 지레 겁을 먹고 더 미친 짓을 벌일 수도 있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련이 서신을 받아들고 물러갔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남궁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은거한 호랑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일. 그 호랑이가 위천독을 물어죽일지 아니면 흙물을 물어죽일지 혹은 강호라는 판 전체를 뒤엎어버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청운검제의 검이 검집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절대자들의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것. 우르르 쾅! 창밖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찢어발겼다. 남궁진의 눈에는 그 번개 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꽂히는 거대한 검기처럼 보였다. 오십시오, 사형. 남궁진이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속삭였다. 강호가 당신의 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운몽택의 깊은 골짜기, 자욱한 안개 속에서 작은 나룻배 하나가 고요히 떠 있었다. 배 위에는 삿갓으로 얼굴을 덮은 한 노인이 세상 모르고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잉. 산들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수염을 간지럽히고 숲속의 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다. 노인이 삿갓을 쓱 밀어 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숭산이 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이 비릿하구나. 노인의 곁에 놓인 낡은 목검이 주인의 마음에 공명하듯 웅웅거리며 낮게 울고 있었다. 전설이 눈을 뜨고 있었다. 제4장. 흔들리는 칼날. 숲속의 밤은 차갑고 습했다. 이틀째 계속되는 비로 인해 흑사일대원들의 장포는 흠뻑 젖어 있었고 바닥은 진창이 되어 발을 뗄 때마다 질척거렸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올라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의심의 도끼였다. 타다, 타다. 젖은 나뭇가지들이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수십 명의 대원이 둘러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다음 작전에 대해 논의하거나 무기를 손질하며 침묵을 지켰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들었나? 성도에서 온 전령의 말을. 한 대원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운을 뗐다. 옆에 있던 대원이 침을 뱉으며 대꾸했다. 그딴 헛소문을 믿나? 하오문 거지 놈들이 지어낸 개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가? 28년 전 혈마군이 북해의 얼음강에 갓난아기를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군의 나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들은 흙물을 신으로 섬겼다. 멸망한 마교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해준 절대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마신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적의 우두머리가 내다 버린 실패작이라니. 그들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운 게 고작 혈마종의 더러운 집안 싸움 뒤치다거리였던 건가? 누군가 내뱉은 자조적인 한탄.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만. 그때 무영이 나타나 모닥불을 발로 걷어찼다. 화르르. 불티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대원들이 놀라 일어섰다. 무영의 눈은 흑기가면 너머에서도 시퍼렇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주군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 손으로 그 혀를 뽑아버리겠다. 무영의 일갈의 대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의심은 이미 싹 텄고 그것은 억누를수록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부대장님. 하지만 한 대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군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아니라고. 그건 놈들의 모함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무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 역시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천막 안. 흑무는 가부좌를 튼 채 명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밖의 숲보다 더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실패자, 버려진 자식, 폐류나 위천독이 퍼뜨린 독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독은 흑무가 잊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차가운 강물, 자신을 내려다보던 아비의 무심한 눈빛. 너는 내 오점이다. 흑무가 가슴을 움켜쥐며 피를 토했다. 검은 핏덩이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신마였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아비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부하들의 의심 섞인 눈빛이 뒤엉켜 내공을 역류시키고 있었다. 죽은 인기척을 느낀 무영이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흑무를 보며 무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주와인마입니다. 당장 운기조식을 놔라. 흑무가 무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용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밖의 상황은 어떠냐? 동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거짓말. 흥무가 무영을 쏘아보았다. 내 눈에도 의심이 서려 있구나. 무영. 너조차 내가 위천독의 아들일까봐 두려운 것이냐. 죽은 저는 결코. 무영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지만 흥무는 듣지 않았다. 그는 천막 입구를 걷어차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비가 그친 숲속의 공기는 차가웠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있던 대원들이 흥무를 보고 일제히 일어섰다. 그들의 시선이 흥무에게 꽂혔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실망. 그 복잡한 감정들이 흥무의 피부를 바늘처럼 찔러왔다. 흥무는 대원들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품에서 천죄를 꺼내 들었다. 스르릉. 검은 검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적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의심을 베기 위한 것이었다. 흥무의 눈이 숲속에 모인 100명의 대원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들리는가?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숲을 울렸다. 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폭풍전야의 고요. 흥무의 입에서 나올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제5장. 내가 선택한 길.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다. 흥무가 검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실패작이라 부르든 페류나라 부르든 아니면 막이라 부르든 그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검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다. 흥무가 검 끝으로 북쪽 혈마천옥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마다. 많은 태생을 묻지 않는다. 오직 강함으로 증명할 뿐.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도적인 기세가 대원들을 압도했다. 소문 따위로 더럽힐 수 없는 절대적인 강자의 위엄이었다. 흥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대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핏줄이 고기에서냐? 아니면 내가 천마의 환생이라서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긍지를 주고 복수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냐? 흥무의 일갈에 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잊고 있었다. 자신들이 흥무를 따르게 된 것은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자신들의 주군이라는 사실이었다. 흔들리는 자는 떠나라. 흥무가 차갑게 선언했다. 나는 잡지 않는다. 의심에 젖은 겁쟁이는 흑살대에 필요 없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흥무는 그들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내 뒤에 서겠다면 내 칼끝은 흔들려선 안 된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검이다. 그때였다. 쿵. 무영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다. 주군을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뒤이어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쿵, 쿵, 쿵. 100명의 흑살 대원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군의 검이 되어 지옥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숲을 뒤흔들었다. 의심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맹세와 광기 어린 충성심만이 남았다. 흥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안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때 푸르르, 밤하늘을 가르고 하얀 전소구
한 마리가 날아와 흑무의 어깨에 앉았다. 흑무가 비둘기 다리에 매달린 작은 대롱을 풀었다. 그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무가 종이를 펼쳤다. 익숙한 필체, 자신을 강물에서 건져내고 살인 기계로 키워낸 스승이자 양부, 묵현 노인이 보낸 것이었다. 흔들리는 것은 내 칼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냐.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흑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나 마의 의지는 피보다 붉다. 너는 누구의 아들도 아닌 천마 흑무다. 내가 선택한 길을 가라. 그 길이 곧 마도다. 스승은 알고 있었다. 제자가 겪을 고뇌를 미리 짐작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의 답을 보내준 것이다. 흑무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벅차오르는 전율이었다. 그래요, 사부님. 흑무가 손에 내공을 실었다. 화르르. 쪽지가 붉은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었다.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종이를 보며 흑무는 자신의 과거와 작별했다. 위천독의 아들, 버려진 핏덩이, 실패자, 그 모든 굴레를 불태워버렸다. 이제 이곳에는 오직 천하를 집어삼킬 마왕, 흑무만이 존재할 뿐이다. 가자. 흑무가 검을 검집에 꽂아 넣으며 명령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무영이 물었다. 흑무의 눈빛이 북동쪽을 향해 번뜩였다. 청성파 인근. 청성파라면 정파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곳에 놈들이 숨겨둔 또 하나의 쥐구멍이 있다. 흑무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혈마종이 정파 몰래 검은 돈을 관리하는 비밀 전장. 금사방. 놈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겠다. 정파의 영역에 숨어 기생하고 있는 그곳을 친다면 혈마종에게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정파 무린맹을 자극하여 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 혼돈. 그것이 흑무가 원하는 바였다. 청성으로 간다. 흑무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흑살대의 발걸음 또한 이전보다 훨씬 묵직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비열한 도끼는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해독제가 되었다.